몇 일 전, 현재 축구계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 메시가 자신의 다리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걱정이 메시에게 몰렸습니다. 특히 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 볼리비아와의 경기가 계속될 때 아르헨티나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볼리비아는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스타일을 가진 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구조 덕분에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기에서 팀 결과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90분 후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는 메시 없이도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입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볼리비아를 3에서 0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메시 없이 이루어진 경기였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주 좋은 전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상대보다 뛰어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의 아르헨티나 팀이 메시가 없어도 아주 강하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강한 팀들과 대결할 때 메시의 참여가 차이를 만든다는 것도 공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볼리비아는 아직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대표팀에게 1에서 5로 패하면서 악몽을 겪었습니다.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모르고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볼리비아는 자신들의 홈에서 아르헨티나를 맞이하면서도 걱정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매우 자신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1경기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모두 이겼으며 최근 5경기에서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남미에서 온 이 팀이 굉장히 견고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와의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본다면 왜 그들이 최근 5경기에서 실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과 경기를 하지만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팀을 이용하여 상대팀을 압박하는 대신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에 접근했습니다. 대신에 아르헨티나는 정말 잘 절차를 따랐고 그것은 상대팀을 먼저 탐색한 다음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접근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매우 조심스러운 플레이 스타일은 스칼로니 감독이 카타르에서 경기할 때 팀에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강하든 약하든 폼이 좋든 나쁘든 아르헨티나는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조심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메시가 공식적으로 빠진 것이며 그는 심지어 예비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아르헨티나가 실수하면 메시가 구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메시 없이 스칼로니 감독은 짧은 패스를 이용한 전술을 실행했고 그것은 더 직접적인 특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약한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는 매우 일찍 기회를 찾았습니다. 경기 9분에 아르헨티나 팀은 첫 번째 압박 상황을 창출했으며 동시에 그것은 경기 첫 시도였고 긴장된 탐색 시간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앙 수비수 오타멘디의 헤더슛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르헨티나는 꽤 일찍 골을 넣었을 겁니다. 아쉬움이 정점에 달했고 단 1분 후 더 명확한 득점 기회가 아르헨티나 앞에서 놓쳐졌습니다. 그것은 줄리안 알바레즈가 니콜라스 곤잘레스와 협력해 폴에게 패스하고 그가 자신의 위치를 조정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거리 슛이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압박을 받은 볼리비아는 회복 신호를 보냈지만 그들의 방법은 매우 거친 방식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들은 연속적인 개입 때문에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두 팀 모두 몸을 달군 후 아르헨티나는 긴 탐색과 기다림 시간 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양편에 빠른 공격이 이어졌고 그 목적은 공을 가능한 한 빨리 페널티 에리어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가 없다는 결과가 그런 순간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팀원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찾을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페널티 에리어 근처까지 공을 많이 전달해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1분에 첫 골을 넣은 것은 이를 증명합니다. 데폴과 줄리안 알바레즈 사이의 훌륭한 협력으로 공을 오른쪽 윙으로 보내 디 마리아가 완벽한 크로스를 해 엔조 페르난데스가 정확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의 골은 1에서 0으로 아르헨티나가 볼리비아에게 앞서게 했습니다. 정확히 5분 후 볼리비아의 거친 플레이 스타일이 그들에게 비용을 치렀습니다. 로베르토 카를로스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발에 걷어찬 후 직접적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볼리비아는 더 이상 10명의 선수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르헨티나 전체 팀이 총력으로 공격하는 해결책을 선택한 시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 아래에서 점수는 42분에 상승했습니다. 디 마리아의 프리킥으로 뒷수비 니콜라스 테글리아피코가 멀리 있는 골구석에 헤딩에 넣어 볼리비아 골키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해 볼리비아의 공백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반시간이 끝날 때 그것은 볼리비아 코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반에 들어서 2에서 0으로 앞서가며 아르헨티나는 첫 번째 절반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이는 스칼로니 헤드 코치의 지시 때문에 그는 학생들이 상대방에게 너무 강하게 나갈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한 이유는 홈팀 선수들의 약한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2개의 골을 허용하고 1명을 잃은 상황에서 볼리비아의 승리 또는 최소한 무승부에 대한 믿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대신 두 번째 절반에 그들은 첫 번째 절반보다 더 거친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잔인한 상황이 벌어지며 이러한 플레이로 인해 게임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에게는 두 번째 절반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많은 기회를 놓쳤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50분경의 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는 거의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데폴이 위험한 슛. 하지만 골키퍼 비스카라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53분. 아르헨티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엔조 페르난데즈가 중거리에서 슈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스카라 골키퍼가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69분에 디 마리아의 어시스트로 공을 받은 후 줄리안 알바레즈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슛을 쐈지만 공은 기둥 옆을 스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공격진이 아직 제대로 플레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연속적으로 득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득점 능력과 적절한 패스, 특히 메시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획기적인 패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아르헨티나의 간단한 패스 플레이가 볼리비아에게 쉽게 해체되었습니다. 메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다른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 것에 대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반에 엔조 페르난데즈와 테글리아 피코가 있었다면 두 번째 절반에는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83분경에 팔라시오스의 압박으로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고 왼발로 매우 교묘한 슛을 해 비스카라 골키퍼를 꺾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3에서 0으로 점수를 높였고 이는 볼리비아에게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리비아가 두 번째 절반에 훨씬 더 규율적이고 단단하게 플레이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볼리비아는 이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대는 현 세계 챔피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메시가 뛰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승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의 건강 상황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메시가 없을 때 상대방 수비 라인에서 기본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젊은 포워드들은 그들의 예리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수비수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능력에서요. 엔조 페르난데즈나 니콜라스 곤잘레스 같은 선수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메시는 이제 안심하고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제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